봅시다. 108페이지입니다. 토종법 문제요. 1번입니다.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그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은 뭡니까? 열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은 양호. 뭐가 나왔어요? 열악. 재개발 맞다 그래야죠. 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에서 양호한 지역에 시행한다. 맞습니다.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정비 기반에서 양호하나 노후 불량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아니죠. 정비 기반에서 양호하면 재건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극히 열악 그 말이 나오든가 아니면 단독 다세대 밀집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4번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저소유주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후 불량 정비에서 도시 저소유주의 집단 거주하는 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요. 재개발은 열악 그리고 상업공업 이게 나와야죠. 5번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5번이니까 X입니까? 작년에는 X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X였는데 올해부터는 O가 돼요. O가.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합니다. 6번 정비 기반에서 양호하나 노후 불량금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에 시행하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다. 계속 나오죠. 양호랍니다. 양호. 그럼 뭡니까? 재건축 맞아요. 7번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비용이 철거 신축 비용보다 큰 건물은 노후 불량 20년이 아니고 40년. 4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 속에 있는 건축 노후 불량이다. 맞죠. 5번 정비 기반시설은 국계법에 의한 공동구 이외 공동구에 해당한다. 참 성질 특이한 사람인데 우리가 공동구는 국계법 말고 다른 법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국계법에 의한 공동구. 국계법에 의한 공동구. 틀렸죠. 10번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생활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공동작업장이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 세탁장이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 어린이집은 큰 거예요? 작은 거요? 그러면 맞지.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이지. 주민이 공동으로서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은 공동이용시설 맞죠? 11번 주민이 공동생활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 공원하고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 12번 광장은 뭡니까?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정비기반시설. 13번 놀이터 타가서 마을에 가는 작아요. 공동이용시설. 14번 공동사용 쿠판장은 작아요. 공동이용. 15번 도로 상하서 공원주차장은 커요. 정비기반시설. 그러니까 공동이용, 정비기반 그거 찾는 것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6번 대지라면 정비구역과 인접지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가 뭡니까? 정비사업에 조성된 토지, 지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7번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는 재개발 토지 또 건물 소유자 또 임차권자. 임차권자가 아니고 지상권자인데 얘가 정확하게 5가 되려면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래야죠. 대충 써놓고 또 말도 틀리게 써놓고 틀렸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8번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소유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에 해당합니까? 네. 하지요. 19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에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요. 20번 정비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에 소유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니까 해당합니다. 1번 재건축 정비구역에 소유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지상권자 소유자 돼야 한대요? 안 돼요. 22번 건축법 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한다? 한다. 23번 주택공사 등 일하면 토지특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뭐를 빠지세요? 자산관리는 빠지세요.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입니다. 그런 것도 시험에 납니다. 이런 얘기요. 24번 재개발 절차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사업적 인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준공인가, 관리처분계획 그러면 디귿, 네,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리을. 순서도 시험에 나네 이런 얘기고요. 25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 저소득 및 집단 거주안전으로 정비 극히하라. 그럼 뭡니까?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 26번 작년 문제네. 정비 기반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작업장, 하천, 공공지 주차장, 공원. 가장 작은 것은 공동작업장. 얘는 공동이용시설. 옆에 이제 기본계획. 기본계획 20년 단위 수립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몇 년 단위?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X. 2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이거 모르면 고향 앞으로. 간첩이라고 간첩. 어떻게 한다고요? 국장.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돼요. 무슨 계획의 작성 기준 100% 두고 국장이 정한다. 3번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국토부에 인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국장한테 보고.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맞아요. 4번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반영, 재검토는 5년. 5번 시군은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시장은 10년 단위 수립하고 군은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해요. 6번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패스. 알 수가 없어 이것은. 7번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이것도 패스. 8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물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패스. 이거는 이제 오지선다에서 이걸 해결해. 오지선다 가가지고 나머지 게 답이 없으면 네가 답이다. 그걸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느낌이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 그러면 기본계획이 아니고 정비계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산업의 유치업종이 뭐예요? 산업이 두 글자로 뭐예요? 산업. 굴뚝. 매연. 뭐라고? 공장이죠. 공장. 산업 그러면. 그러니까 산업의 유치업종 그러면 어떤 종목의 공장을 갖다 들어올 거냐 이런 얘기요. 어디에다가 배치할 거냐. 구체적이요? 추상적이요? 구체적. 그러면 기본계획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정비계획에 들어가겠지. 이게 옛날에는 주거적,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은 어디서 해요?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서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상업지역에서 무슨 사업이요? 상업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이런 거 없어요. 상업을 뭐 한다고? 재개발하든가 상업의 아파트 단지 있으면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건축. 공업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뭐 합니까? 여기는 재개발하는 여기는 뭐 한다고? 재건축한다고. 재건축이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에는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중고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 이게 공장 재개발이에요. 공장 재개발. 이 재개발이 도심 재개발, 상업 유통 재개발이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얘가 도시환경 정비거든요. 주거환경 관리, 가력 정비 6개가 있었는데 3개로 줄여놨을 뿐이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은 어디서 공장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공장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의 도시 안에 있다고. 이 도시 정비 사업 어떻게 할까요? 방향 제시. 그러면 자,
이번에 여기다 정비사업인데 무슨 공장을 넣어야 되고 여기는 무슨 공장 넣어야 되고 여기는 무슨 공장 넣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비계획에 나오지 기본계획은 안 나온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요.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산업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해석했으니까 정비계획이다. 근데 거기까지 해석하려면 중개사 학원 한 12년 다니면 된다 이 얘기요. 우리는 언제 끝내야 되는데 1년만 끝내. 그러니 해석이 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됐어. 그렇게 안 그렇게. 일단 합격을 하고 봐야 되니까 40점 맞춰도 합격해요. 공법은 40 맞춰도 합격합니다. 단지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하지. 거짓말. 공법 40점 맞춰서 합격했다. 절대 밖에 나가서 설명 못해요. 설명. 공법이 안 되면 물건을 갖다 설명해야 되는데 물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가 평택에서 학원 사업을 오래 했거든요. 학원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 학원에서 합격해서 나간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뭐예요?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 해가지고 여러분 봤을 때 우리 원장님 돈 법니까? 떼돈 벌죠. 이렇게 한 5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떼돈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벌었다고. 그런 기본적으로 몇백 명씩 오니까. 얘는 좀 스케일이 좀 커가지고, 그는 평택에서 학원 하는데요. 볼링장이 한 50평 가지고 볼링장 합니까? 100평은요? 200평은요? 300평은요? 300평 정도 볼링장 해요. 네. 300평 볼링장을 인수해가지고 그걸 학원 만드네요. 그러니까 얘가 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도 몇백 명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20년 그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배출대 학원에 학생이 좀 많겠냐고. 평택 가면 전부 다 그 학원 출신. 근데 학원만 계속 하다 보니까는 심심하잖아요. 이거 눈 감고 달 줄 아는데. 그래서 집사람을 데려다 앉혀가지고 여보 당신이 좀 해봐. 자기는 뭐 하려고? 난 밖에 나가서 돈 벌 테니까. 그래서 중개를 같이 하는데 얘는 좀 설마 걔가 이 방송 안 보겠죠? 모르면서 좀 아는 척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다른 좀 얘기하니까 그리고 급하면 얘는 물어볼 선생들이 너무 많은 게 물어볼 선생들이 거기는 실무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는 모르는데 옆에서 다 아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어쩌지 하다 보니까 얘가 중개를 했다고요.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택 이런 건 안 해요.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이게 뭡니까? 꼭 모든 게 다 잘 되잖아요. 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사람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시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와서 요양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여주로 왔어요. 여주 와가 여주 강 있잖아요. 강. 앞전 대통령이 저도 자전거 타봤는데 아주 잘 놨더라고요. 충주까지 가게끔. 진짜 그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 거기 가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2년 동안 요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 하다 보니까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다시 가서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저보고 주 친구니까 민증 까면 민증이 글자가 완전 똑같아요. 남자 사이에서는 서로 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형인데 자기가 했는데 야 깔까 해가지고 같이 닦았는데 서로 민증을 바꿨는데 민증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앞에 봅니까? 뒤에 봅니까? 앞에 봐야지. 앞에 보는데 앞에 글자가 똑같은 거여서 어라 내 건데? 잠깐만 내가 잘못 줬나? 사진은 걔 사진인데 그래도 어라 내 건데? 앞에 글자가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친해졌는데 생일 생각 보면 제가 생일이 2주가 빨라요. 음력으로 세니까 생일은. 음력 생각 보니까 제가 한 2주는 빠르고 걔가 늦거든요. 제 집사람 얘기하면 알거든요. 우리 누구 아빠는 언제 했는데? 하라고 우리 집사람 물어보라고 언제 했는가? 제가 형 되잖아요. 2주 빠른 형. 물건 설명하는데 걔 하는 얘기가 도대체 공법 모르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여기 설명은 특히 지금 얘는 지금 평택인데 평택에는 투자자가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공법을 모르니까 이 물건 설명하는 게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보다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2년 동안 쉬면서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친구가 공법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생보다는, 다른 공법 선생보다는 제가 뭡니까?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란 얘기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보고 너 지금 어디서 실무하고 있지?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현재 업 하고 있지? 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영등포에서.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설명해 주지. 아, 세종시도 했어요. 영등포에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듣다 보니까, 얘가 분명히 얘 지금 느낌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게 옛날에는 맨날 시험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시험 따라서 실무 얘기를 툭툭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공법 모르니까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찡은 땄는데 무슨 얘기야? 40점 가지고 합격을 하는데 절대 돈 못 번다는 얘기야.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공법 설명할 때 11월 달에 무슨 얘기했어요?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시험은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합격한다고요. 단지 1년이냐 10년이냐 그 차이점이지 누구든지 합격해요. 의지만 있으면 다 합격하니까. 문제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할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합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40점으로 합격하고 내년에 또 배우면 되죠. 절대 안 배워요.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배워요, 제대로. 그래서 8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은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이러고 나오면 애매합니다. 이러고 나오면. 이 기본 계획은 방향인데 방향에 우리 정비 사업할 때 건폐를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해요. 9번 기본 계획 내용 중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기를 변경할 경우 지방도의 심의 거쳐야 된다. 9번 두 글자로 하면 네, 두 글자 상식도 좋고. 이 문제 핵심 뭐예요? 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섯 글자를 하게 되면 경미한 변경. 두 글자라면 변경. 이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를. 이건 실력 눈치로 읽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기를 변경할 경우는 지방도의 심의 거쳐야 된다. 그냥 변경이 아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눈치로 밀어내야 돼요.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안 한다고 가도 안 돼. 열에 9은 안 한다니까. 10번 대도시장은 도의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나오네. 한마디 대도시시장은 뭐라고? 도지사급이라고. 도지사 찾아갈 일이 없어요. 대도시는 그냥 해야 된다. 그냥 해야 된다. 11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할 때 도의사 승인 얻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은 봐봐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만들어서 도의사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받죠. 그럼 도의사 승인 받아 변경하려면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받죠. 그냥 변경이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요. 어쩌고 저쩌고지. 그럼 어쩐다? 변경 승인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제를 무수히 많이 풀어가지고 눈치로 가야 돼요. 7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거는 17년 해도 안 돼, 이것은. 12번.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14 이상 주민의 공람은 지방에 의견을 낸다. 밉시다. 의견 정체는 14일. 13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대도시 시장이 아니면 어쩐다고? 승인 받아야죠. 14번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변경될 때 도지사 승인 안 받아요. 15번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방도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해야 된다. 본인이 다 합니다. 본인이 협의하고 심의하고. 16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지체 없이 지하철 공부에 공시해야 된다. 공시가 아니고 고시죠. 고시. 고시해야 한다. 그러면 O. 상식적으로 알려야 된다니까. 알려야 된다.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러면 정비계획 정비구역에서 1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대상의 세입자는 제외된다. 그 말은 세입자는 주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더 비약하면 세입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민 그랬잖아요. 주민, 세입자가 주민이에요, 아니요? 주민이지. 왜 포함을 합니까? 포함시켜야지. 2번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계획 지정할 수 있는 권한 같습니까? 같지요. 3번 대도시장 정비계획 수립하면 도의사 승인 받습니까? 정비계획은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대도시장은 정비계획 수립했으면 직접 정비계획 지정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고 틀렸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4번 정비계획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의 가능성이 반드시 포함된다. 정비계획에 조합, 봐봐요. 정비계획 만들 때는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합을 만들지도 안 만들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나옵니까?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조합을 만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정관에 나와야지 그것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번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과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보죠. 6번은 똑같은 걸 두 개 써놨으니까 6번은 지워야 되겠죠. 재개발이네? 똑같은 거 아니네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과 결정고시 된 걸로 봅니다. 시험장 가서 이런 현상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시험장 가면 글자가 잘못 보여요. 그 다음날 보면 제대로 보여요. 뭐 똑같은 거 두 번 썼을까? 똑같지 않네 보니까. 114페이지입니다. 1번 정비계 행위제한 1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시장, 군수 등이 허가받지 않고 정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다. 5. 공유수원 매립은 시장으로 허가받지 않고 정비에 할 수 있는 행위다. 공유수원 매립 뭡니까?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죠. 3번 토지 분할은 시장, 군수 등이 허가받지 않고 정비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다. 토지 분할하고 건축물이 건축물하고 지분 쪼개기니까 반드시 허가받는다. 4번 정비계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받는다 만다? 받는다. 봐봐요.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용도 변경 3개가 세트라고.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용도 변경 3개 세트예요. 5번 정비계에서 중목발제 허가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6번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 배양장 설치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래야죠. 7번 정비관에 이동이 용이치 않은 물건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허가 받는다 만다? 받아야죠. 8번 건축법대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아니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9번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설치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10번 농산물생 직접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11.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할 경우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들어야죠. 12. 허가받은 사람을 변경할 때 어쩔래요? 허가받은 사람을 변경할 때 변경 뭐라고? 새로운 명의 어찌해야 돼요? 변경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변경입니까? 어쩌고 저쩌고 변경입니까? 그냥 변경. 어찌해야 돼? 그러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변경 허가 받아야죠. 13번 허가받은 행위로서 정비계획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범위에 따라 행위 허가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계획 지정고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기 위해서 30일. 14번 정비계획에서 허가받은 행위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해제 요청이 딱 한 번 났는데요. 1번, 2번 놓고 3번부터는 이게 여러분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매년 이거를 정리해야 되니까 1년 되면 법이 획 바뀌고 1년 되면 법이 확 바뀌고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1번, 2번은 의미가 없으니까 바꿨다, 없앴다는 얘기요. 그럼 번호를 1, 2, 3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놓친 모양이에요. 3, 4, 5, 3번. 조합에 의한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안 하면 구청장 등은 특별시 광역시 해제 신청해야 된다. 추진위가 나왔죠. 몇 년? 2년. 2번 정비예정기획 쭉까지 몇 년? 3년. 해제 하이한다. 맞죠? 5번 재개발.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소유자가 정비계획 지정고시하고 소유자는 몇 년? 5년. 4년짜리는 없죠. 답은 쉽게 나왔죠. 4년짜리 없는데 4년 했으니까. 안전진단 봅시다. 1번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외 건축물을 대상한다. 무슨 주택단지 왜입니까? 주택단지 내 그래야지. 2번 안전요청은 동의 유합니까? 유하죠. 3번 얼마 동의요?
10분의 1. 4번 얼마 동의요? 10분의 1. 5번 그러니까 지금 동의 조건을 자꾸 물어본다고. 첫 번째 동의합니까? 물어보고 두 번째 3분의 2, 세 번째 3분의 1. 그건 아니지. 동의 요한다 얼마?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야지. 5번 정비계 위반되는 안전진단 신청했으면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실시효부 결정 신청의 통보. 6번 정비계 위반되는 신청 며칠 내? 30일 내에. 어쩐다고? 진단 실시한다가 아니고 실시 여부 결정해서 통보. 또 봐봐요. 7번 정비계 위반자는 요청이 있으면 30일 내 실시 여부 결정해서 시도 보고. 그래서 함정이 3개 있다는 얘기요. 숫자를 바꿔놓고 안전진단 실시한다가 아니고 실시 여부 결정해서 요청자한테 통보하는 것이 시도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8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가 인정하면 진단대상 제외된다. 한마디 하지. 왜 시도가 인정하냐고? 정비계 위반권자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X고. 9번 시도에서는 재건축사업 예정개별 정비계 수입시가 도리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한마디 하지. 왜 그거를 시도가 하냐고 누가 해야지? 정비계 위반자가 해야지. 7번이 아니고 10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 위반권자가 인정하면 진단 제외한다. 당연하지. 11번 진입도 등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되어서 정비계 위반권자가 인정한 것은 안전진단 대상이다가 아니고 제외지. 제외. 진단 대상 제외 그래야죠. 12번 시도에서는 필요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진단결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할 수 있어요. 13번 정비계 위반자는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국장에게 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이러면 안 되지. 정비계 위반자는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이 정비계 수입 결정이요. 정비계 수입 결정.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입 결정입니다. 좀 바뀌었네 이제. 정비계 수입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 없이가 아니요. 정비계 수입 여부 결정했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함께 제출해야지. 국장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시도한테. 정비계 위반 결정했다. 진단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걸 시도한테 보내야죠. 14번 정비계 위반되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시설에서 진단 실시 결정. 이거 무슨 얘기냐? 정비계 위반자는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면 가만히 안 됐다. 30일 내? 오케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한번 나가라고. 나가서 어쩐다고? 한번 계략적으로 보라고. 계략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진단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 맞는 말이죠. 15번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립 여부 결정. 왜 시도가 결정하냐? 시도가 정비계 수립할 거야 말 거야 누가 하지? 정비계 위반자. 16번 시특법 한국시설공단은 재건축 사업에 진단할 수 있습니까? 봐봐요. 모든 건 눈치예요, 눈치. 심리게. 우리 법에서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기관을 써놨어요? 할 수 없는 기관을 써놨어요? 있는 기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내요? 안 보고 내요? 보고. 있는 게 보여? 없는 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있다지. 있으니까 네가 보고 냈지. 아무게 낸 것이 아니고. 눈치로 가야 돼, 눈치로. 17번 안전진단 비용은 항상 정비계 위반자가 부담합니까? 원칙이고 예외, 요청에 의해서 그 자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야죠. 18번 재건축 사업에 드는 비용은 왜 시도가 부담합니까? 누가 하지? 위반자가 부담하되 요청에 의해서 하면 그 자리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9. 정비계 위반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진단에 드는 비용 원칙 부담하지 않는다. 위반자가 원칙 부담이면 여기서 수익자 부담인데 일단 원칙은 위반자가 부담.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것은 요청자한테 부담이죠. 그거는 수익자 부담에 맞겠죠. 20번 시도에서는 주택 투기 등이 우려되어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 취소 등 필요 취해야 된다. 야,
이거 투기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투기꾼이 너무 많으니까 재건축 하지 말자. 말이 돼야 안 돼요? 투기꾼이 많이 온다고 재건축 하지 말자가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 말도 안 되지. 20번은 옛날 문제지만 이거는 완전 엉터리요. 완전 엉터리. 21번 국장은 지금 20번은 저 시도의사가 정비계 수입 결정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뭐 했을 때요? 진단 결과 보고서가 적정하지 않았을 때 정비계 수입 결정 취소해야지. 투기꾼이 몰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21번 국장은 시정계에서 정비계 수입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다.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쪽팔리게 그래야지. 어떻게 국장이 시장 군수에게 그런 말 하겠냐고 누가 해야지. 시도의사가 해야지. 시도의사가. 급이 있지. 가오가 있지. 그래서 21번은 틀렸어요. 옆에 봅시다. 정비사업 시행 방식 해가지고 1번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책임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을 혼용 방법으로 한다. 왜 X예요? 네, 재건축은 관리처분밖에 없습니다. 2번 주간견사업은 정비계 일부를 수행한 주택 건설은 토지 등 소유자 우선 공급 방법과 환지로 공급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의한다. 의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의할 수 있다니. 의할 수 있다. X. 공법이 아니고 국어입니다. 국어. 3번 주간견사업은 정비계 전부 수행해서 주택 건설 토지 소유자 우선 공급 방법 할 수 있다? 있죠. 4번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의한다? 네, 의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주택, 부대, 복리가 아니고 지금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번 재개발은 환지로 공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번 도정법상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관리처분과 환지가 모두 가능한 것은? 네,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되죠. 답은 잘못 나왔나요? 6번에 기억니은. 기억니은 디귿 나왔네. 디귿은 아니에요. 디귿은. 디귿은 빼고. 기억니은입니다. 기억니은 디귿은 아닙니다. 답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입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시정을 직접 시행? 아니죠. 엉터리.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계획 지정고지 현재 토지 등 소유자 2분 이상 동의. 그거 엉터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더 가지 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떻게 한다고? 네, 그러면 안 되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구분해줘야죠. 구분.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키 방식으로 할래? 수, 환, 관방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키 방식으로 할 때 짠다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얼마? 과반 동의. 이렇게 할 때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이만큼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나서서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50% 초과 출자 이렇게 하든가 건설 등록사업자 하든가 천재지변 긴급 1억 원 나오면 뭐 없이 동의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공 등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러니까 1번, 2번은 대충 써놓고 틀렸다요. 틀렸다는데 뭘 하는지 틀렸다는데. 출제위원한테 야 똑바로 써놓고 맞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충 써놓고 틀렸다. 할 말이 없는 거 틀렸다는데. 3번 시장우선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해서 긴급히 주간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붕괴됩니다. 야야 빨리빨리 동의해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동의 없이 틀렸어요. 4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3분의 1 동의만서 과반수 동의는 있어도 3분의 2 동의는 없어요.
재개발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 공동할 수가 있다 그래야죠. 5번 재건축은 건물 소유자, 토지소유자 조합이 단독하든가 말도 안 되지. 재건축 누가 하든가 조합이 단독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받아서 이렇게 나가야지. 6번 재건축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받아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할 수 있습니까? 있다죠, 있다죠. 7번 재건축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8번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 되는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과반 동의받아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9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간의 국공인 면적이 전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수가 과반과 동의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 숫자까지 암기한 적이 없어. 이름은 몰라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오지선다 놓고 찍어내야 돼요. 그까지 공부 안 하니까. 10번 시장수는 조합이 9번 보면서 공법은 100점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100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10번 시장우수는 조합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 목적 없다고 인정하며 조합을 대리해서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뭡니까? 사업 대행제도입니다. 11번 시장우수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때 정비계 위치,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 소유자가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자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이건 눈치로. 고시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깜깜이 자기만 모르게 할까요? 고시는 해야죠. 13번, 12번 순환 정비 방식에 의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눈치로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거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공공시행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지정개발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 대행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공시행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걸 물어보면 이 안에 순환정비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보고 냈을까요? 안 보고 냈을까요? 보고 냈으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눈치로 있었겠네. 그러면 있다 그렇게 가야 돼. 13번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군수가 직접 이 안에 천재지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천재지변은 1번에 있어요. 14번 자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계획 지정 현재 토지등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와 3분의 1 세입자 세대 과반 동의받아 시장호수가 직접 시행하든가 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 세대가 토지등 소유자 그건 안 배웠는데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리인이 정하면 세입자 통일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몇 회냐 그러면 몇 회인가 19회니까 약간 바뀌었죠. 그러면 박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뭐로 할 때 수용 방식을 할 때 환지 방식을 할 때 관리 처분 방식을 할 때 이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 갖다 수정 못했는데 이 부분 지금 이 말을 빼먹었잖아요. 이 말일 경우 이 방식으로 할 때 얼마? 3분의 2 과반수 지금 이 얘기요. 근데 세입자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는 얘기야. 자, 시공자 선정 봅시다. 1번 재건축 사업 조합은 조합 설립이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 조합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이 인가받고 2번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는 사업시 인가받고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 등의 수익기한 이거 말도 안 돼요. 조합하고 소유자는 완전 구분해야 돼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소유자는 사업시에 인가받고 조합은 어떻게? 총회에서 경쟁 입찰 안 되면 2회 입찰이면 수익계약 100명 이하이면 총회에서 정관 재개발을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규약 이런 식으로 가야죠. 3번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경쟁 입찰 방법을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니고 규약. 3번처럼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다 속을 겁니다. 이것은 실전 가서 나오면. 4번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때 군수는 주민 대표가 경쟁 입찰 방법 따라 추천자 시공 선정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브랜드는 뭐라고? 주민들이 선택하게끔 하자고. 5. 4번 주민 대표가 시공자 추천하기 위한 입찰 방식에는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이 있다.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보고 냈을까요? 생각이 냈을까요? 보고. 그러면 있어요. 공법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이어야 돼. 공법 문제 풀 때는 될 수 있으면 긍정. 모르면 될 수 있으면 O로 가야 돼요. 모르면 될 수 있으면 O. 중개사법은 모르면 될 수 있으면 X요. 왜 그래요? 중개사법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웬만 거의 다 배우고 이것은. 분량이 있다니까 거의 다 배우고 공법은 배운 것보다도 안 배운 게 훨씬 많아요. 공법은 안 배운 게. 중개사법은 안 배운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의 경우 조합청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 예, 조합원이 100명이면 총회에서 정관 맞네요. 7번 사업시행자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 기준금을 철거 공사 포함한다? 포함합니다. 그것도 2번 났는데 표시는 하나밖에 안 돼 있네. 추진위원회 갑니다. 추진위원회 1번 추진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첫 번째 과반수, 두 번째 5인 이상. 맞네요. 2번 추진위 구성할 때 국토부를 인정하는 방법 절차 시장으로서 승인받는다. 맞나요? 추진위원회는 승인 맞습니까? 승인. 조합은 인가. 그 국토부령이요? 대통령령이에요? 몰래 그러지 말고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가야죠. 3번 추진이 정비사업 전문을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자, 추진이가 할 수 있는 게 박스에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추진이가 할 수 있는 걸 이 출제인이 보고 낼까요? 안 보고 낼까요? 보고 내겠죠. 그러면 보이는 게 있는 게 보여요? 없는 게 보여요? 있는 거. 그러면 정비사업 전문가에서 선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지 그러면. 선정할 수 있답니다. 4번 추진이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까? 네, 포괄승계. 5번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한받아 납부해야 된다? 맞아요. 만약에 조합이 하게 되면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그러고 나오고 추진이 아니니까 조합이 아니니까 정관이 없어요. 6번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은 추진이가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고 냈을까요? 안 보고 냈을까요? 보고. 있으니까 보였지. 있으니까. 7번 조합 설립이나 창립 총회 개최는 추진이가 수행할까요? 못할까요? 하니까 있으니까 받겠죠. 8번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 작성은 추진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받겠죠. 9번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는 것은 추진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10번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은 추진이가 수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추진인 상태에서는 조합원이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얘가 조합원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조합원 안 될 애한테 너는 앞으로 5천만 원 더 내는 거야?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은 틀렸어요. 아니 이거 생각의 생각. 추진이 단계에서는 이거 뭐 생각하냐 그러면 몇 번 봐야 되냐? 몇 번 봐야 되냐 그러면 5번 봐봐. 5번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의 운영에 비례가 나오잖아요. 조합원은 그 말 안 나오잖아요.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인 상태에서는 조합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은 그렇게 부려야지. 무슨 추진인데 조합원이 나오냐고 말도 안 되지. 11번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토지소유자 갑은 조합설 추진의 재개발 조합설비에 동의했으나 조합설 인가 신청 전이 10월 1일날 추진이라고 인가권자인 시장한테 각각 동의 철에서 보냈다. 10월 1일날 보냈어요. 시장 갑의 철에서 접수된 사실 10월 5일날 추진을 통지했고 갑이 추진에 반응한 철에서가 10월 7일날 추진 도달했다.
동의 효력은 언제? 10월 5일. 그게 빨랐으니까. 자, 조합설립 동의입니다. 1번. 재개발 추진인가 조합 설립하려면 시도인가? 아니요. 시장 군수인가? 2번. 재건축 추진인가 조합 설립할 때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 신고. 무슨 조합 설립할 때 신고가 왜 나옵니까? 인가? 그래야지. 3번. 건축물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의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으로서의 신고가 변경할 수 있다. 두 글자로? 다섯 글자로? 경미한 변경이요. 그냥 변경이 아니고 어쩌 경미한 변경입니다. 경미한 변경. 4번. 조합 설립 추진에 조합 설립에 한 토지 소유자 동의는 구두로 되죠? 어이 동의했네.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서면 동의요. 5번. 재건축 사업 추진이가 조합을 설립할 때 재건축 주택단지는 공동인데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각이니까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의 4분의 3. 6번. 재건축 추진이가 조합 설립할 때 주택단지는 전체 구분 의견 3분의 1. 이것은 완전 엉터리. 재건축이 나오면 주택단지인지 아닌지 주택단지다 그러면 뭡니까? 동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나와야죠. 7번. 재개발 사업 추진이가 조합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43, 면적 21, 43, 21. 8번. 재건축 추진이가 조합 설립한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에 포함됐다. 그러면 소유자 43, 면적 32, 43, 32. 9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몇 명 이하면 20명 이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0번. 재건축 사업 추진이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된 정비계에서 조합 설립할 때 아닌 지역의 토지 면적 4.3 이상의 토지 소유이 3.2가 빠졌네. 그리고 4.3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3.2가 면적이요. 큰 게 소유자니까 엉터리죠. 11번. 조합 설립 인가 밖에서 조합장에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패스. 12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등기 안 해도 성립됩니까? 등기해야. 그럼 11번이 오은가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해설 봐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창립 종의 임원 대의원을 선임할 때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시인 제출해다. 인감증명서가 아니네요. 틀렸네요. 야, 이러면 어려운데. 11번 같은 문제는 평생 공부해도 못합니다. 또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질문은. 자, 밑에 조합의입니다. 1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규 밖에 소지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의 됩니까? 예. 재개발, 정비규 바뀌면 안 돼. 이제 무조건 정비규 안쪽이요. 2, 3, 4, 5가 다 똑같죠? 재개발이죠? 조합이 시행하는 조합과 똑같네요. 정비규 안에 똑같네요. 소지 안 똑같네. 그 다음부터 자, 2번. 건축물 전세권자 조합은 안 됨. 3번. 토지지상권자 됨. 4번. 건물 임차권자 안 됨. 5번. 토지지역권자 안 됨. 6번. 재건축, 토지지상권자 조합원이 안 돼. 7번. 토지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된다? 아니요. 동의해야 돼요. 동의해야. 8번. 토지 소유권이 수인 공유수가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줘본다? 맞아요. 1인. 9번. 토지 등 토지 또는 건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 공유수가 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 10번. 투기관리 지정된 지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정비적 상속으로 양수한다는 상속과 이혼은 조합원이 되죠. 11. 투기관리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의 건축물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자한테 양도했다 조합원이 됩니다. 12. 주택법상 투기관리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들 상속으로 양수하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13. 투기관리지구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 토지 매매 증여 양수한 자는 지승계 못합니다. 14. 시행되는 조합설립 인가 후 정비사 건축물 토지를 양존자로서 조합원자가 취득금자에게 현금 청산 하여야 한다.
15. 재개발, 조합 설립, 소유자 몇 명이냐? 1번 필지는 소유자 몇 명이요? 1명. 2번 필지는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있다 몇 명? 토지 소유자 2명이면 더해서 몇 명? 1명.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있다 어떻게 하라고? 지상권자를 지워버리라니까. 대표한 일이니까. 2번 필지 몇 명? 1명. 3번 필지 몇 명?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몇 명이요? 2명, 2명. 4번 필지 몇 명? 이 출제의 머리가 얼마만큼 좁냐? 이게 4번이에요, 4번. 4번 필지 몇 명이요? 1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A는 여기에도 A가 있었어요, A가. 1번에 있고 4번에 있었어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 1번 A 쓰고 2번에 또 A 썼다고 우리가 바로 알아요. 1번 A인데 1번 A 써놓고 또 4번에다가 A를 떴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했지 이 A가 여기 A가 똑같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해요. 너는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뭐지? 없지 그러면 4번은 없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몇 개를 가져도 한 명으로 인정하니까. 그래서 4명. 16번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선정 시 다음 산정된 소유자는 몇 명이냐? 자, A, B, C 3인이 공동 소유한 한 필의 땅에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A, B, C, D 몇 명? 1명. 몇 명? 1명. 재개발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니까 세 필지 나지 이가 하나 둘 셋까지 또 몇 명? 1명. 그 다음에 나딜 단소유자 F하고 그 위에 뭐가 있다? 지상권자 G가 있다 뜬다. 내 지워버린다 얘. 몇 명이라고요? 1명. 그럼 몇 명입니까? 4명이야 4명. 네, 2번 갑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조합장이 해먹는데 유리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조합장 이사 감사는 필수 반드시 있어야 돼요. 2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3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대표하고. 맞네? 4번 또 나왔네.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약에 있어서는 감사가. 5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 다른 조 임원 겸할 수 없다. 6번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서에 있었으며 선임이 후 판명되면 당임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하는 행위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7번 금고에서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8번 정비사업 조합 이사는 대의위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없다? 대의위원회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대의위원회가 총회관을 대행하는데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없다. 암기 못하니까 해임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9번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인을 둬야 된다. 대인 점수 어쩐다고요? 두어야 한다. 몇 명 이상이면? 도시개발법 글자 5개죠? 거기 몇 명이요? 50명이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글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100명이니까 많으니까 100명. 10번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위인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위인 될 수 없다요. 있다는 조합장만 될 수 있어요. 7번 토지 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조합의 이사는 참 이 중개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사 몇 명이. 자, 조합자 몇 명? 1명. 감사 1명에서 3명. 이사는 3명 이상인데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 그러니까 3명이 나오겠죠. 자, 옆에 문제 냈네. 도정법상 조합 정관을 정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와, 정관에 뭐가 있는가 어떻게 알겠는가? 부담 없이 읽어내 봅시다. 부담 없이. 1번 대의위원수, 대의위원회 선임 방법, 대의위원회 법적 의결 정족수 완화, 청산금 분할 징수 여부 결정, 조합 상근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모르겠네. 괜히 봤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네, 888. 방법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888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공법이 좀 어렵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1번 정비사업 조합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할 경우 시장 구수 등의 사업시행 인가 받는다. 조합이 사업하려면 시장 구수에게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됩니까? 뭘 고민합니까?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지.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2번 사업시행 인가는 시장, 군수 등에 대해 정비계획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사업. 자, 2번 지문은 지워야 되는데 2번 지문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2번 지문은? 이건 하여튼 엉터리인데 사업시행 인가는 무조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근데 작년에는 재건축이 정비계획을 지정하지 않는 재건축이 있었다고. 그때도 시장 군수 등이 했다고.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정비 지정해야 되니까. 3번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사업 시행 계획 내용에 포함된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저기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은 포기하고 여기는 의심하지 말자. 4번 정비 계획 200m 내에 교육시설 설치했으면 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의심하지 말자. 있으니까 물어봐요. 5번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대상자에 대한 입주 대책은 사업 시행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좀 그런데. 조합원의 입주 대책은 알겠지만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원주에서 지금 일반 분양하는 데에서 재개발 일반 분양하는 데 어디서 온대요? 마라도에서 온다. 마라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것은. 일반 분양에 대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6번 임시 수용시설 포함한 주민의 이주 대책은 사업 시행 계획서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7번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 계획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8번 사업 시행 계획서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9번 사업 시행자 시장수 빼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의 총 의결 전달. 이게 동의거든요. 총의 의결 맞습니다. 10번 시장수 등은 사업시행 인가구조할 때 정비에서 200m 교육처 있으면 지자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합니까? 해야죠. 7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 대지면의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경우 시정 신고합니까? 자, 두 글자로 변경, 다섯 글자로 경미한 변경 신고합니까? 헤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시행 그 다음에 인가잖아, 인가.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지만 인가를 안 받고 신고한다니까 해야 돼, 안 해야죠? 해야지. 아, 어떻거나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신고는 알려는 줘야지 이런 얘기야. 시장운석에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렸지만 앞에는 인가했으니까 뒤에는 인가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경민인가. 12번 정비사업 조합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할 경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보증세 위치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냥 변경이에요. 어쩌고 저쩌고요. 어쩌고 저쩌고인데 열에 9은 뭐라고? 경미인데 재수없는 한 번은 경미가 아닌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경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단 시험장 가면 이거 뭘 미려한다? 시험장 가면 경미로 미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쫙 펼치면 시험장 가면 오지선다니까 찾아낸다고. 어라? 그럼 답이 2개 나오네? 2개, 이렇게 볼 거 2개 나오네? 그럼 확실한 거 미려야지. 13번 정비사업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 계획서는 일부 건물의 전체 리모델링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있지요. 14번 시장수 등은 지정개발자 얼마 예치? 100분의 20. 15번 재개발 지정개발자 예측은 청산의 집 완료된 반환합니까? 해야죠. 16번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구조할 때 일반인이 공람하고 토지동 소유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한다. 이거 맞는 말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대부분 다른 데서는 공람하고 통지하는데 통지까지 하거든요. 도정법이 약간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1번. 정비사업 시행자는 주관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외 소유자, 임대된 시설에 임시교정하거나 주택적 융자선 등 임시교정 조치해야 된다.
주거환경 하이한다. 5. 2번 국가 쓱 보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3번 주거환경 또 쓱 보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식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시설 임시시설을 쓸 때 사용료 면제됩니까? 면제. 국가지자체 소유는 면제요. 5번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획할 때 기존 건물 철거공사 여기에 있네. 이게 2번 났는데 22회 때 나오고 26회 2번 났어요. 기존 건물 철거공사도 포함합니다. 26번 정비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를 본다. 18회가 아니고 15회였네. 그러니까 나온 지 한 13년 됐네.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사업 인정고시 맞습니다. 7번 주거환경사업 군민대 채권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8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전세권 설정 목적 다수 없대.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9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계약생,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번 금전반환 청구 행사했다 금전을 지급할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야 된다. 뭔 말이냐 그러면 이런 얘기 이렇게 갑이 소유자. 자, 집 가지고 있어. 집 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여기에 임차인 이런 상태에서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나면 시행자가 와가지고 야 비켜 해가지고 어쩐다고? 철거한다고.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증금 뭐냐? 보증금 5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집주인이 돈 많죠? 없어요 집주인도. 그러니까 어쩐다고? 누구한테? 얘한테 달라고. 얘는 주고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가 안 주면 나중에 시행자는 공사 끝나고 가격이 줄 걸 미리 압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5천만 원 대신 돌려주는 것은 얘가 없으니까 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줄 뿐이지 얘가 부담해야 될 돈은 아니고 결론 얘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번 금전반환 청구 행사할 때 금전을 지급해야 될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영유권자를 위해서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소유자한테 달라 구상권 청구하죠. 11번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 반환을 대신하는 것은 증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게 시행자가 소유자 대신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은 뭐라고? 영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 무슨 증여가 왜 나옵니까? 증여가 말도 안 되지. 12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 민법, 주민법, 상인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말아요. 2달 전에 다 배우고 오늘 한장권법 다 듣고 왔어요 지금. 적용한다 안 한다? 무조건 안 한다. 13번 재건축 사업 시행하면서 수업 끝나고 어디 갈까요? 그 생각해요. 어디 갈까요? 집에 가요. 집에. 관리사무소도 있어요. 재건축 사업 시행하면서 조합소유 민간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소유 토지 건물을 물어본다. 조합소유 토지 건물로 본다. 오늘은 거기까지. 관리처분계획부터 다음 주에 하는 걸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